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늘은의 사무국 매니저이자 여행 가이드 하진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정에 함께하게 될 텐데요.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주인공이라고 하면 왠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성공만 하고 꽃길만 걷는 그런 모습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꽃길을 걷게 되기까지 좌충우돌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듯 평범한 한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형 캐릭터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12단계가 되는데요. 모든 주인공들은 이 과정을 공통적으로 겪는다고 합니다. 주인공 키트는 12단계 중에 4단계를 즐겁게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이번 키트는 제1화 멘토와의 만남 키트입니다. 해리포터에서는 해그리드가 평범한 소년 해리를 마법사의 세계로 안내를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멘토가 있나요? 이번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의 여정에 초대된 여러분, 오픈 채팅방 초대는 받으셨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공지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나와 같은 상황의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채팅방에서는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만큼 솔직한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꼭 유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휴식을 위해서 너무 늦은 시간의 소통은 피해주시고요. 바르고 고운 말로 즐겁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키트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꾸러미 안에는 여러분을 주인공의 길로 안내할 멘토, 정문정 멘토의 이야기가 QR코드로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글쓰기의 선배로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어디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글쓰기 팁, 그리고 글쓰기가 정문정 멘토를 한 뼘 성장하게 해준 비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오픈 채팅방으로 멘토가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멘토에게 일주일에 2개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게 되는데요. 답장을 쓴 다음에는 우리의 대나무숲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오픈이 어렵다면 여행 안내소 직원 혹은 저 여행 가이드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에는 깜짝 답장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6개의 편지를 받는 동안 2회 이상의 답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 모두는 정문정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초대됩니다. 또한 3회 이상 참여해주신 분께는 정문정 멘토의 책, 더 좋은 곳으로 가자를 선물해 드립니다. 키트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다음 키트 우선 선발되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가올 7월 주인공 키트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주인공 키트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작은 일들에 도전해 볼 텐데요. 내 몸을 지키는 운동, 감성을 담아보는 그림, 조금만 해도 반짝반짝 티나는 청소 등의 습관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정문정 멘토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문정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할 멘토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 대표작으로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대처하는 법, 그리고 최근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대처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썼던 책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에 방점을 찍어서 썼던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낸 책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키는 법에 그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제를 능력의 요령을 더하면 멋지게 갈 수 있다고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령이 부족한 것일 수가 있다. 요령 부족을 능력 부족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는 방법,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여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글을 쓰고는 싶은데 어떤 글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중에서도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끄집어내고 싶은 감정, 낼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는 감정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뱉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불편했던 것, 내가 두려웠던 것, 내가 괴로웠던 것, 내가 질투했던 것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단순히 그 기억이 나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압도할 정도로 나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올 정도로 나의 어떤 트라우마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의 아주 좋은 소재가 되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례한 사람이 요즘 대처하는 법을 쓸 때도 저는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갑질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갑질하는 사람이 제가 글을 써야 될 정도의 어떤 동력을 줄 정도로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이 유독 왜 그렇게 저에게 부정적으로 저에게 느껴졌는지, 왜 그렇게 갑질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갑질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보면 왜 그렇게 오래 화가 나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까지 갔는지를 제 스스로에게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차별이 심한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억울한 마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언니한테는 해주고 남동생한테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런 마음이 항상 어릴 때부터 되게 깊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 대우라든지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는 감정,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보면서도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다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유독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단순히 분노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내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는 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예쁜 것들이 참 싫었어요. 예쁜 것들만 보면 너무나 얄미웠답니다. 또 그리고 대학생 때는 어떤 애들이 제일 싫었냐면 대학생 때는 저는 막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야 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알바 안 해도 되는 친구들 있죠. 부모님 되게 지원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를 보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나고 막 약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예쁜 사람들을 보면 좋겠다, 예쁘네? 오히려 친해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고 부모님이 막 되게 돈이 많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좋겠네, 그게 제 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감각은 그 시기에 내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결핍과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 왜 그럴까? 이건 무슨 이유일까? 라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나와 비슷한 감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나뿐만 아니라 혹시 당신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편지가 되어서 상대에게 닿기도 합니다. 그런 글쓰기부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원인,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게 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써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유독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또 저는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시간을 많이 써본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회사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하느라 시간을 쓴 다음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도록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막 꼭 창조했던 경험이 아니어도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드라마를 보든 어떤 것에 뭔가를 시청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시청하는 감각들이 내가 유독 좋아하는 장르 쪽에 연결돼 있을 거예요. 뭔가라도 창조하는 경험, 요리를 하든 뭔가를 만들면서 좋아했던 경험, 조금이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아, 나는 이 좋은 것들이 왜 좋았지? 나에게 이 조금이라도 안식을 주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았던 것이지? 왜 나를 기분 좋게 하지?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감각들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자기 표현까지 잘 못 가는 이유는 그것의 원인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인을 한번 잘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아, 내가 이래서 이것이 좋았구나, 이것이 이래서 싫었구나라는 그 감각 속으로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더 잘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김훈비라는 작가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그 작가가 어떤 면에서 글쓰기가 참 좋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썼는데 그날 오늘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참 맛이 없었다라고 썼대요. 참 맛이 없었다라고 쓰고 나니까 근데 일기에 선생님이 이제 보잖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할머니가 해준 찌개가 왜 이렇게 맛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었다라고 끝내면 안 되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이 달면서 맛이 없었다는 거죠. 달면서 너무 짰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왜 요즘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달면서 짤까? 아, 할머니가 나이를 많이 먹으셔서 미각이 둔해지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아, 맛없어, 할머니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라고 지나갈 감각을 글을 쓰면서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노화라는 감각까지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맛없었어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글쓰기는 그 원인을 자꾸만 생각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게 조금 골치 아플 수 있고 뭐 조금 오히려 처음에는 나의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를 꺼냄으로 해서 오히려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그냥 덮어놓은 그 감각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파헤쳐서 들여다보는 것과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쑤셔져서 내가 그것을 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된 감각들을 분명히 그것이 부정적인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든 긍정적인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든지 간에 분명히 그냥 단순히 좋았어, 싫었어 그 이상의 내가 깨달음을 얻는 아, 내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것들, 나의 어떤 긍정적인 기억을 되새겨주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글을 써본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의미가 돼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지금 나와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닮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원해서 이 나를 닮은 사람들과 가까이 와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이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옆에 두게 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내 과거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이것이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절친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선에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과 너무나 긴밀한 연관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말버릇,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닮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그 글을 쓰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냄새나는 어떤 포장지를 싸고 나서 그 포장지 안에 있던 것들과 이제는 벗어나더라도 속에 있는 것들을 쌌던 그 어떤 느낌, 그 냄새 같은 것들이 남는 것처럼 지나왔던 사람들과 헤어지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향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한번 헤어진 전 연인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연인이 만약에 없다면 가장 친했던 친구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깊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한번 써보다 보면 나의 성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좋다고 생각했지? 왜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멀어졌지? 내가 그때 좋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지겨워졌구나. 그럼 그것은 왜 지겨워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장 닿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내가 가장 지겨워진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헤어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때와 더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음의 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때는 나도 몰랐지만 그 사람과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묘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또 묘하게 다른 사람이 될까? 나에게 기대하는 연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전에는 내가 변화한다는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내가 지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쓰면 어떤 식으로도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변화하는구나를 알게 된 순간 그러면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감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 내가 무언가를 보고 괴로웠던 감정들 같은 것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내가 계속 그것을 하고 싶은 것 또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내가 닿을 수 있다면, 닿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바꾼 사람들, 나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헤어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났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때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다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써보신다면 분명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 글쓰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일기처럼 쓰여질 거예요. 일기처럼 쓰여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 그것을 씀으로써 그냥 내가 더 감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막 쏟아내는 글쓰기, 일기처럼 그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글쓰기를 한 다음에는 조금씩 마음의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글쓰기부터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 형태로 글이 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글을 쓰게 됐어요? 언제부터 글을 쓰셨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많았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글을 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때 저를 구원해 준 게 글쓰기였고요. 근데 사실은 글쓰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 책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참 많이 구원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게 좋았냐 하면
빨간머리 애니 친구가 너무 없으니까 애니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 눈에서 보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라도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항상 뭐랄까 되게 만망대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너무너무 막막한데 이런 어떤 삶을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앤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앤이 저한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앤이라면 어떨까? 앤이라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가상의 어른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한 번씩밖에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는 그냥 어떤 삶들을 경험하는데 막 급급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 슬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어떤 원망하는 감정 또는 기뻐하는 감정은 금방 지나가고 그냥 항상 기본적으로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 감각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외로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빨간머리 애에게 말을 걸듯이 처음에는 외로웠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누군가에게라도 그냥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면서 서서히 제 안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그냥 살면서 지나가는데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제가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글을 쓴다는 건 내가 그때는 글을 내 손가락으로 내가 글을 한번 쓰지만 내 손을 떠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그 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 글을 보면서 얼마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었네 라고 내 문제지만 내 고민이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마치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이때 몇 살 때 이 고민을 했던 나는 지금 나이지만 또 다른 나네? 라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감각들도 이것을 글쓰기로 다시 풀어냈을 때 나는 또 그것을 낯설게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러면 내가 이 글쓰기를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난 감각들을 글로 쓴다면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조금 다르게 써보고 싶다, 결말을.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한 시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글쓰기가 그냥 단순히 계속 고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떤 것들을 볼 때 이것을 내가 글쓰기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글을 쓴 사람을 내가 다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웃음에 내처하는 법에 대해서 쓰게 되었던 이유도 사실은 글쓰기를 계속 연마했기 때문에 나 또한 이것에 대해서 괴롭지만 누군가는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그렇다면 더 나은 결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것이 괴로워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조그만 해법이라도 닿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정리해 본다면 누군가에게도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더 나은 결론, 더 나은 결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감각들이 제 인생을 2번 살도록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제 안에 어떤 감각이 바뀌었냐면 오늘의 이 주제가 주인공이기도 한데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감각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분명히 이 인생의 주인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되게 쩔이라는 감각 때문에 항상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보면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항상 주인공 같은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떤 영화라고 봤을 때 빛나는 사람들, 주연이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는 항상 영화로 치면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아니면 뭐 악역조차 못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또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2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사건들 속에서 변화해야지만 주인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난관이 없고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재미있게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책 속의 주인공 또는 어떤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항상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해소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전과는 다른 걸 하고 싶어 어떤 욕망 속에서 주인공이 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지금 이렇게 내가 뭔가 나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욕망 속에서 내가 쩌리짱인 것 같아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주인공의 필수 조건인 거구나. 변화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별다른 환난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두 번째로 제가 깨달아낸 감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든 상관없어. 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쓰는 감각, 내가 내 인생을 편집해서 바라보는 감각을 가지면서 결국 내가 쓰는 글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나로 시작되는 글을 계속 써내려가는 속에서는 결국은 내가 그 글 속에서는 주인공인 거죠. 그렇게 삶의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항상 밖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 글을 쓰면서 내가 쓰는 글 속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감각. 그리고 항상 밖에서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던 어떤 대우들이 비껴난 나 혼자 무언가를 써내려갈 때는 결국은 나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어떻지? 라고 나가 화제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쓰면서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감각들, 내가 느끼는 질문들이 분명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질 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어질 때 집요하게 저를 따라붙었던 저의 감각은 뭐냐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글을 쓸 정도로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감각과 저는 계속 싸워야 했어요. 그 감각이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어떤 글을 쓸 때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는 네가 그 말을 할 정도로, 그 글을 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맞아? 진짜? 라고 하는 감각이 저한테 정말 아직도 눌러붙어 있어요. 지금도 눌러붙어 있는데 20대 때는 어떻겠어요? 그 감각들이 근데 정말 너무너무 찐득찐득하게 들러붙은 그 감각들이 글을 쓰면서 어쨌든 서서히 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서서히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감각들을 글쓰기가 저에게 강화시켜줬어요. 어쨌든 네가 쓰는 글 속에서 너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네가 쓰는 글 속에서 네가 주인공일 수 있다면 네가 무언가 주어가 되어서 하는 그 어떤 현상 속에서도 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너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너를 바라보는 감각을 조금만 줄이고 균형을 맞추려는 연습을 해본다면 네가 타자일 뿐이라는 감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저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자기 인생 속에서는 어떤 고민들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글을 쓰면서 또는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또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았던 감각은 그거였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가혹해서 이 조건들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는 마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 받은 패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감각을 조금씩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바꿨던 게 뭐냐면 결국 인생은 편집의 문제다. 글을 쓸 때는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에서 내가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감각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편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남에게 바라보는 시선도 다 편집된 것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편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결국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주인공,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라는 편집 속에서 살고 있고 편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나 또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가장
구질구질한 어떤 감각들, 내가 나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그 24시간을 편집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집의 문제라는 거,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글로 쓴다면, 자기 인생을 일기로 쓴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감각,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자유로워졌냐면, 내가 나의 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부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글쓰기가 저에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눈에서 나를 자꾸만 바라보고 나를 좀 구질구질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오래 해온 일이 글쓰기니까 여러분에게 글쓰기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글쓰기가 아니어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되는 여정 속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가 주제가 되는 것이니까 글쓰기로 어쨌든 처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혼자 할 수 있고 자본이 필요 없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트를 받아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은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이 노트 속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쓰다가 막히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편지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주인공이 되는 여정을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진솔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